이른 새벽부터 아침을 시작하는 기철이네 집. 기철이는 무소불위의 카리스마를 얻기 위해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덤벨컬을 조지고 있었다. 간단한 아침 운동을 마친 기철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마셨다. 그런데 매우 수상한 모습을 보이며 방에서 나오는 기영이는 눈치를 살피며 방에서 나왔다. 이른 시간부터 나갈 채비를 마친 기영이는 몰래 집 밖을 나서려 하였다. 하지만 그 모습을 수상하게 본 기철은 기영이 앞에 나타나 어딜 나가냐고 물었다. 그러자 해피타임 중 엄마한테 걸린 것 마냥 존나게 놀라버리는 기영이는 매우 당황하며 운동 삼아서 약수터로 물을 마시러 간다고 기철에게 말했다. 그리고 기영이는 기철이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빠르게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런 모습을 본 기철이는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기영이가 뛰어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확히 3초 뒤 기철이는 싸가지 없는 동생의 행동을 자각하고 이내 극대노를 한다. 기철이가 기영이를 잡아패 응징하려고 결심한 순간은 정확히 2초. 기철이는 도약 자세를 취하고 이내 창공을 거르는 한 마리의 독수리처럼 하늘로 도약한다. 한편 기영이는 빠르게 흑신도사를 찾아가 무난 인사를 올리고 있었다. 기영이가 인사를 하자 심슨도 미국식으로 인사한다. 흑신도사는 무난 인사를 받아주었고 기영이에게 머리에 붙은 에일리언은 무엇이냐 물었다. 그러자 심슨이 영어로 뭐라 쌀라거리며 가운데 손가락을 세웠다. 흑신도사는 기영이에게 악기가 제대로 들러붙었다며 자신이 칼로 도려내준다고 했다. 그러자 눈물을 보이는 기영이는 이것을 문제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며 서글프게 울었다. 기영이의 눈물을 본 흑신, 안 좋은 예감이 느껴졌는지 울고 있는 기영이를 데리고 자신의 거처로 향한다. 흑신도사의 거처에 도착한 기영이는 기철이의 악마 같은 기행을 멈출 사람은 흑신도사뿐이라며 기철이의 기행을 멈춰달란다. 한편 기영이의 냄새를 맡아 기영이가 있는 곳 근처까지 도착한 기철이 마치 개 같다. 그리고 급하게 쫓아왔는지 갑자기 소변도 개처럼 싸는 기철. 다행히 아무도 없어서 리더의 위험은 지켰다. 그때 기철이의 소변 냄새가 흑신의 콧구멍에 박혔는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흑신도사. 아무래도 기철이 이곳을 찾아온 것 같다며 기영이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한다. 그렇게 기영이와 흑신도사가 있는 곳에 도착한 기철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숨바꼭질을 즐기는 것 같다. 그러나 찾고 있던 기영이는 보이지 않고 세계관 최강자 흑신도사가 기철이 앞에 나타났다. 기철은 놀래미 강아지 마냥 흑신도사를 보자마자 놀랐고 이내 과거의 흑신도사에게 당했던 치욕스러운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패배의 치욕, 능욕스러웠던 과거, 이기지 못한 상대에 대한 무력감과 공포심, 허탈함, 기철이의 트리거를 건드렸다. 결국 기철이는 트리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똥개마냥 사족보행으로 도망간다. 시작부터 흑신도사 토벌전에 대한 완벽한 전투작전을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기철이 당장 만지네가 대한민국 정점에 위치하게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2인자 영일은 흑신도사의 강함은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말하며 기철이를 만류한다. 기철은 윽박을 존나게 지르며 자신도 용병들을 불렀다며 외국이건 어디건 용병들을 싹 다 채용하려고 한다. 그때 시골에서 기철이와 같이 흑신에게 능욕당했던 친구들이 간부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무언가를 바닥에 내려놓는데 그것은 기영이에게 붙으려고 했던 도승이와 성철이었다. 웬만한 강자급 실력을 갖춘 도승이와 성철이를 쉽게 이긴 시골에서 온 형제. 명구는 그 상황을 보고 한바구음을 짓더니 자신도 성능 좋은 약물을 만들어 온다고 한다. 그러자 영일이는 어쩔 수 없이 흑신도사 토벌작전 전술 브리핑을 시작하였다. 그렇게 흑신도사 토벌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협박 편지를 기영이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한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도승이 성철이를 불구로 만들기 싫다면 어서 복귀하라는 내용이었다. 흑신은 분노했다. 그리고 기영이에게 동료를 버리는 자는 쓰레기와 다름없다라고 말하며 일단은 돌아가라 말하였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기철의 악행을 멈추고 구하러 갈 테니 걱정 말고 친구들을 구하러 가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복귀한 기영이에게 돌아온 것은 만지네의 응징뿐이었다. 기철은 기영이를 미끼로 활용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기영이를 보복한다. 응징당하는 기영이를 바라보는 만진의 일원들은 배신자의 최후를 바라봤고 이내 나타날 흑신도사를 대비해 전투태세를 갖춘다. 그런데 몇몇 만진의 일원들이
스리슬쩍 도착해 있던 흑신도사를 발견하고 하나둘 놀라기 시작한다. 흑신도사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것. 이내 흑신도사는 크게 분노하며 외쳤다. 나와 싸울 자 목숨을 걸어라. 이 말을 끝으로 흑신도사는 만진의 대부대를 향해 혼자 뛰어들었다. 목숨을 걸어라 씨발놈들아. 혼자 달려드는 만인지적 흑신. 그런 흑신을 본 영일은 곧바로 진경명령을 내린다. 압도적인 무력으로 자신에게 덤비는 만진의 일원들을 추풍 낙엽처럼 쓸어버리는 흑신도사. 그는 전투의 신과 같았다. 그때 꼬림쟁이 궤도의 키드 08이가 흑신도사의 검을 꼬리 까는 데 성공한다. 그 틈을 노려 흑신도사에게 복수하기 위해 시골에서 올라온 형제의 콤비네이션 공격이 유효타로 들어갔고, 연속기로 영일이와 옥순이의 더블 근육 파괴술로 흑신도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명구는 기철이에게 새로운 약물을 건네주며 기철이의 공격력 버프를 대폭 늘려준다. 명구가 준 약물 효과는 매우 굉장했고 기철이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며 포효한다. 기철은 기영이와 바트를 강제로 분리하고 기영이를 이용해 흑신도사를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만진애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흑신도사의 머리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렇다. 흑신도사는 전투민족 사이언이었다. 머리만 봐도 사이언인데 나는 처음부터 알았다. 하지만 기철이의 공격이 더 빨랐고 이내 기영이가 흑신도사를 향해 날아간다. 격돌 직전의 상황. 흑신도사는 충분히 기영이를 쪼개고 지나가 기철이를 참교육할 수 있었지만 기영이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흑신도사. 이내 흑신도사는 도저히 자신의 제자를 죽일 수 없어 초사이언 모드를 풀어버리고 눈을 감는다. 그렇게 흑신도사는 기철이가 던진 기영이에게 리타이어 당한다. 만진애는 흑신도사에게 승리를 하였고 이내 기철은 흑신의 목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흑신이 있어야 할 곳엔 흑신의 옷을 덮고 자는 기영이만 있었다. 한편 바트 심스는 기영이와 분리된 후 유배되어 고향인 스프링필드로 돌아갔으나 기영이와 강제로 분리된 여파로 인해 직접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스프링필드 최고의 문제아가 된다. 하지만 바트 심슨의 떨어진 직접 능력이 기영이에게 전달되었고 기영이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게 된다. 그러나 기영이는 훗날을 도모하며 여전히 바보인 척 연기한다.